네, 건강밀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고민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바로 통증입니다. 누구나 일상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통증을 겪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 통증을 몸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문데요. 이 통증들을 방치하게 될 경우 결국에는 만성 통증으로까지 이어져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갖가지 온몸의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현대인들은 목이나 허리 한 번쯤은 안 아파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그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통증 몇 가지를 좀 꼽아 볼까요? 네, 통증은 우리 전신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림처럼 목, 허리가 대표적인 것이고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 안 아파 보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정도로 허리는 네. 흔한 통증 부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릎도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어머니들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다 무릎 아프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퇴행성 질환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어깨는 오십견, 대표적인 게 오십견이고 그래서 무릎, 어깨, 허리 또 이제 팔꿈치, 테니스 엘보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 손주병이라고도 해갖고 손주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거 이렇게 안고 올롤롤로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무릎 무리가 갈 수 있죠. 무리가 예. 가갖고 팔꿈치도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고 테니스 많이 치시는 분한테 많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고 또 손목 김장하시고 항상 일하실 때 손 안 쓸 수 없죠. 그리고 네. 발바닥, 족저근막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통증도 이제 양상에 따라서 급성 통증이냐 만성 통증이냐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게 만성이고 어떤 게 급성일까요? 보통 이제 3개월 이내에 통증이 스스로 없어지거나 치료해서 네. 좋아지는 걸 급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만성 통증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아픈 건데 사실은 이제 급성 통증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났을 때 왜 자다가 쥐나갖고 깨시는 적 한두 번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근육통, 그다음에 근막 증후군 또 세균에 감염이 됐다든지 다쳐서 인대가 끊어졌다든지 부었다든지 골절이 있다든지 이런 게 급성 통증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성 통증은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세포들이 이제 많이 노화가 돼서 여기저기 이제 아프신 거죠. 퇴행성 또 인대염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어떤 유착이 일어나요. 허리 수술하는데 수술했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계속 아프고 아유 난 이거 고질병이 됐나 봐 못 고치네 그러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 대성포진 후유증 같은 경우 신경마비 신경이 한번 마비가 되면 돌아오기가 참 힘들어요. 네. 이런 것들 뇌졸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평생을 고생하시죠.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통증도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서 저희가 좀 분류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 통증을 잘 다스리고 통증을 좀 정복하기 위해서 통증이 네. 이제 왜 생기는지 그 이유도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통증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외상이나 스트레스나 감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생기는 원리의 접근법이 틀려요. 근데 저는 이제 전기적으로 해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포는 일단은 우리 몸에 이제 60조 개 내지 70조 개의 세포들이 모여 있는 게 우리 몸인데 세포는 배터리다. 모든 것이 전기작용이 있어야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 거고 네. 세포가 전기가 떨어지게 돼요.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세포가 충전이 돼서 이제 전기량이 많다. 전기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중에서 특히 전기, 그거는 통증이 감소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증의 발생 원리는 세포 스트레스인데 세포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공해 물질이라든지 세균이 감염됐다든지 곰팡이 감염됐다든지 또는 무슨 약물 중독이 됐다든지 우리 술 담배 나쁘다고 하잖아요. 술을 계속 스트레스를 줄수 먹으면은 있는 거군요. 세포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그렇군요. 술이나 담배들은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자를 뺏어 먹어요. 그래서 방전을 시키는데 아주 좋은 나쁜 역할이죠. 우리 네네. 몸에는. 네. 그래서 세포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모든 거 먹는 거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에너지의 70 내지 80%는 전기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뭐 김치찌개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이제 뭐 우리 영양분이 흡수가 되면 그 영양분들이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돼. 70 내지 80%가. 근데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생산 공장이 있어요. 에너지 생산 공장이. 그걸 이제 ATP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산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전 이거 복잡하고 전기가 이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이 세포막에 이제 전기 차이가 쭉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순환,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알고 계시죠? 혈액순환, 그리고 또 제가 전공하는 림프순환. 림프순환은 혈관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가는 게 림프순환이에요. 그래서 림프순환은 더 중요한데 어쨌든 순환이 감소가 되게 되면 림프가 아주 맑고 투명하고 자꾸만 찌꺼기는 자꾸만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정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한 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오래되면 말라붙어요. 그래서 그거를 림프 슬러지라고 그래요. 슬러지 찌꺼기, 림프 찌꺼기가 축적이 되면 어떻게 돼? 소통이 안 돼 버려요. 막히겠죠, 아무래도. 네,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쉽게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염증이 발생이 돼요. 염증이 발생이 되고 섬유화가 되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여기 석회가 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섬유화가 오래되면 이게 석회화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의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통증이 발생이 된다. 그게 이제 전기 생리학적으로 보는 통증 발생 원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는 배터리와 같이 전기 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을 때 세포 전기 변화를 보면 정상일 때는 충전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 반 정도가 방전이 되면 통증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거의 바닥이 돼서 이제 기능을 못할 때는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해요. 살아야 되니까 남의 거를 전기를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굉장히 험악하게 생긴 깡패와 같이 생겼어요. 현미경으로 봐도. 그리고 등치도 크고 그냥 막 남의 거를 정상적인 거를 막 뺏어 먹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최바닥인 건 암세포고 반 정도 빠진 게 통증이고 만성 질환도 이제 한 70 뭐 이 정도 빠지게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낮아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가 통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낮아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포들이 우리 몸에 25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눈세포, 코세포, 입세포, 머리세포, 뭐 팔세포,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종류를 보면 그 에너지가 낮아지면 각 세포들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휘발유가 없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가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기능을 못하니까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에요. 급성 통증. 그리고 이게 이 전기가 떨어진 상태로 오래되는 것이 만성 통증이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조금 빠지면 만성 피로야. 막 짜증나고 승질나고 막 피곤해지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신경 마비도 있고 감각이 이상해지고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증상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증이 왜 생기는 건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이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진단하는 방법이 통증 궁금한데요. 진단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골절이 있나 없나 뼈를 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엑스레이 뼈로 이제 골절이 있는 건 진단할 수 있어요. 여기가 뼈가 부러지셔서 아니면 여기 석회화가 돼서 여기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통증을 예민하게 검사를 못 해요. 그리고 CT, MRI를 찍어도 뭐 연골이 닳았어요. 이 정도. 그리고 뭐 디스크가 좀 눌렸어요.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지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초음파 검사를 해도 확실히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찾을 수가 없어. 어디서 통증이 생겼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신호는 그 전기적 작용에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선이 막힌 데가 어디 있는지 어디가 쇼트가 났는지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자기기에 고장 났을 때 근데 전기 자극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통증이 어디서 생겨서 여기가 손이 아픈데 실제로 원인이 되는 건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단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유발점은 여기 있어요.
이제 유발점은 있는데 이게 신경줄기거든요. 그 통점은 저기 멀리서 서울에서 문제가 있는데 제주도에서 아픈 거예요. 그럴 수 그런 있군요. 식으로 그걸 통증 유발점이라고 네네. 하는데 유발점이 이제 이런 것들이 유발점이에요. 여기가 나쁠 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그리고 녹색이 아플 땐 또 여기가 아파. 여기 눌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파란색이 여기 나쁠 땐 손목이 아프고 막 이렇게 지멋대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전선으로 따지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 몸에 그렇죠. 신경이 전선이에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도 아픈 건 여기가 느끼니까 여기를 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낫죠. 그 예. 원인이 된대. 여기 눌려 있거나 뭐 여기 염증이 있거나. 근데 네. 그게 엑스레이나 CT나 MRI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근데 전기 자극으로 하게 되면 자, 그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갖다가 딱 대면 여기서 zzz 이렇게 느낌이 와요. 괜찮은 곳과 괜찮지 않은 완전 곳이 틀려. 차이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다음 그림 하나 더 있는데 그림 하나 더 네, 볼게요. 이렇게 이제 유발점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온몸에 유발점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온몸에 다 통증 유발점이 생길 수 있고 여기가 아플 때 여기가 문제가 있을 땐 여기가 아프단 말이죠. 이게 이제 통증 유발점에 대한 것이고요. 네네. 그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추운 날 밖에서 막 이렇게 떨다가 집에 뭐, 들어가면 그렇죠.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근육통처럼 통증이 올 네, 때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을까요? 뭐 근육통은 이제 초음파로 이제 많이 진단이 예. 돼요. 그래서 근육통 사례를 보면 여기 장단지 근육이거든요. 근데 장단지에는 두 개의 근육인데 근육이 뭉쳐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정상인 건 까맣게 보여요. 하얀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림프 슬러지가 꽉 차갖고 세포 사이에 껌딱지 같은 게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통은 특히 추운 날씨에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춥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근육이 뭉친 게 맞아요. 자꾸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근육통이 잘 생기고 네.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해서 너무 오랫동안 한 군데서 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신 분들 또는 오래 너무 서 계신 분들 잘 생기고요. 네. 그리고 집안 주부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오래 서서 식당에서 맞아요. 일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누구든지 아파질 수 있는데 그걸 잘 풀어줘야 되는데 그건 스트레칭으로 이제 대부분은 풀어지지만 네. 5년, 10년, 20년 된 것들은 림프 찌꺼기 꽉 차 있으니까 전기 자극으로 해서 풀어주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 유발점을 찾는 방법 살펴봤고 이제 진단하는 방법까지 좀 알아봤고요. 또 현대인의 만성 통증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운동 즐기시는 네, 분들 네, 많아서 맞습니다. 팔꿈치 그다음에 네, 발바닥 통증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네.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이 발바닥이 심할 경우에는 뭐 발 디딜 때마다 너무 쩌릿쩌릿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그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그리고 구체적인 증상도 좀 뭐 알려주세요. 이제 원인 뭐 족저근막염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사실 네네. 족저근막염이라는 건 뭐냐면 발 밑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증이 여기만 또 치료하면 안 돼. 이게 전체 시스템인데요. 하여튼 어쨌든 여기에 통증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나면 그러고 그게 이제 만성화가 되면은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운전할 때도 네. 힘드시고 그렇거든요. 이 족저근막염은 보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첫발 디딜 때 통증이 있고 대부분 발 뒤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되고 뭐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면 아프고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쉽게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게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군데 거기만 하면 안 되고 무릎 밑에서부터 다 하는데 아까 근육통 말씀드렸지만 족저근막염의 많은 원인이 뭐냐 하면 장단지 근육이 꽉 뭉쳐 있어서 잡아 당기니까 근막염이 또 무리가 가서 뭐든지 아주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 근육과 그다음에 뭐 네. 이런 뼈 같은 거 관절이 잘 움직여야 되는데 한쪽이 꽉 뭉쳐 있어서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바란스가 깨지니까 편마모 한쪽으로만 마모가 되기도 하고 또 근막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족저근막이 확 당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염증이. 약해지는 거야. 네. 약해지니까 이제 병균들이나 뭐 이런 이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이제 발바닥 통증의 대표적인 어떤 질환으로 족저 근막염 증상까지 짚어봤고요. 팔꿈치 아플 때는 이제 보통 테니스 엘보 네, 하잖아요. 테니스 엘보. 테니스 테니스 엘보. 그 네. 증상도 좀 테니스 짚어볼게요. 엘보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처음엔 여기 아픈 듯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시스템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정말 우리 게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네,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예.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전인데요. 서울도 나빠지고 부산도 나빠져. 근데 여기가 이제 엘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팔꿈치 있는데 여기 닿는 자리가 여기가 흐물흐물해지고 초음파를 찍었을 때 보면 여기 부어 있는 게 보여요. 네. 근데 증상은 뭐 테니스를 보면 팔꿈치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바깥쪽이 아파요. 근데 나중에 오래되면 이게 밸런스가 깨졌으니까 여기 안쪽까지 망가져서 이제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팔에 힘이 빠지고 힘을 못 줘. 아프니까 힘 못 주죠. 그다음에 팔과 손목을 쓰는 모든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돼요. 이렇게 여기 대전인데 부산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여기가 대전인데 어떻게 돼요? 서울까지. 위에까지. 그래서 어깨까지도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방사통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네. 모든 통증은 한 군데가 아프다 그래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통증 유발점은 그 윗부분 아니면 다른 곳에 숨어 있다. 그거 싹 숨어 있어 애들이. 그걸 잘 찾아서 치료하면 이제 잘 낫죠. 맞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통증들,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들, 또 질환들, 증상들까지 저희가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목이나 허리, 팔, 다리 쪽 등 이 통증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지금 41고요. 예. 네. 제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가 아, 네네네. 그 여자친구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41입니다. 네, 41세시고요. 어떤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지 원장님께 증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 여자친구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늘 만성 피로처럼 피곤함을 느끼는데 네네네. 한 얼마 전부터 갑자기 목하고 어깨를 전혀 못 쓰더라고요. 네, 뭐 어깨.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기를 엑스레이 사진만 찍어서 네네. 목이 일단 일자로 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일자목. 받았고요. 네. 그리고 허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디스크 쪽이 좀 붙어 있어서 네네. 조금 디스크 기도 조금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도수 치료를 지금 한 2달간 정도 받았거든요. 아, 네. 네네. 근데 목은 조금 편안해졌는데 2달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팔에 이제 통증이 오는 거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네네.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근데 41세면 뭐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좀 젊은 축에 속하시는 분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일단 목이면은 이제 이 지금 본인이 아니라 제가 여쭤볼 수는 없고, 목 뒤에 이렇게 후두골이라고 뒤에 그 뼈가 있거든요.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 그 옆으로 한번 눌러 보시면 굉장히 통증을 느끼실 거예요. 그게 네, 이제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 자리가 이제 목에 있는 근육이 다 와서 붙는 자리예요. 거기가 당기면 불면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목이 일자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심해지면은 목 디스크가 생기고요. 목 디스크가 생기면 팔이 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갑부라고 해서 어깨 뒤쪽이 근육이 그냥 땅땅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이 굳으면서 이쪽이 당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이쪽이 굳어버리니까 불면증 오고 일자목 생기고, 그다음에 어깨가 굳어지고 더 심해지면 이 목 디스크가 이렇게 눌리게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못해서 보통 7번, 8번이 경추 디스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인데 이렇게 해서 팔까지 저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려면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뭐 치료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하여튼 근육이 꽉 뭉쳐 있는 걸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근본 원인은 거기 있어요. 진통제만 먹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해서는 쭉 이제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네, 그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은 했는데 네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필라테스는 그 내부에 있는 인트린식 머슬이라고 해서 내부 근육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관략근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뚝뚝 알통 나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코어 근육이라고 해요. 그걸 강화시키는 건데 보통 그거는 상당히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지금 돼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10년 전에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동하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분처럼 이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심현기 원장과 함께 참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통증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냥 둘 경우에 뭐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미루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어떤 치료 맞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통증의 치료는 인류의 역사와 같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됐죠. 뭐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통증 치료하려고 모든 아프니까 어떻게라도 해야죠. 뭐 이제 통증 치료는 뭐 흔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뭐 하는 것들이 뭐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침, 뜸, 부항 이런 이제 한방적인 치료 또는 뭐 민간요법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물리치료실에서 뭐 따뜻하게 해주고 전기 자극하고 뭐 또 여러 텐스라고 경피 자극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주사 치료로 해서 뼈 주사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로 주사를 놔줄 수도 있고 이제 오늘 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기자극 신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네. 그다음에 약물 치료로 이제 가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뭐 엑스레이나 CT에서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통증을 느껴요. 그럴 때 진통제 처방하고 또 근육이 뭉쳐 있으니까 근이완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처럼 도수 치료. 네. 도수 치료도 결국 근막에 붙어 있는 림프 슬러지를 찢어주는 거예요. 아. 예, 근육의 경련도 풀어주지만은 이게 오래되면은 근막 사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이가 딱 림프 슬러지로 딱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아. 근막 안에 근육이 움직여갖고 하는데 근막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이 딱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도수로 해서 이걸 찢어줘요. 멍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도수 치료 세게 하면. 저도 이제 예전에 20년 전에 도수 치료 막 할 때 보면 피멍이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네. 혈소판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라고 해서 체외에서 굉장히 큰 헤드로 해서 강력한 파동을 팍팍 소리가 나요. 네. 굉장히 큰 소리 나요.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아프죠. 그 예. 충격파를 이건 뭐냐면 석회화된 걸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림프 슬러지를 해서 오래돼 갖고 떡이 돼서 말라붙은 걸 깨는 네. 효과가 있죠. 정확하게 이제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수술을 해서 뭐 합시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통증 치료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다. 굉장히 오래된 거죠. 어떻게 하면 통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있었는데 아직도 100% 완벽한 건 없다.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통증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자세하게 좀 알아볼 치료법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전기자극 통증 치료라서 호화타협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전기자극 통증 치료는 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전기 치료하는 거 많았어요. 그거하고는 이제 틀린 거죠. 개념이 틀린 게 고전압을 이용한 이 치료고 그다음 미세전류 전기 충전 방식의 통증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네. 고전압이 얼마냐 하면은 1,500볼트에서 3,000볼트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거를 그거를 치료가 몸에다 가능할까요? 대요. 네. 근데 전류 사실은 전기에 위험한 거는 전류의 문제지 전압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물론 전압도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지만 예. 근데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옷에서 찌릿하고 정전기 생기잖아요. 네네. 그게 몇 볼트인지 아세요? 글쎄요, 그게 몇 볼트 정도 해야 될까요? 2만 볼트입니다. 200 2만 볼트. 2만 볼트. 네, 2만 볼트고 우리가 치료하는 건 3,000 볼트입니다. 그렇게 찌릿. 따지면은 생각보다 네, 좀 그렇죠. 훨씬, 안전하죠. 예, 그리고 이제 안전하겠네요. 다 이런 기계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아주 엄청나게 철저하게 검사 그럼요. 안전도 예, 유효성 그런 거 다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의료기계는 안전하게 이제 다 나오게 법으로 돼 있고 네. 그래서 3,000볼트라도 위험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자체는 전기 자극 통증 치료기는 통증 치료하는 원리가 아까 통증이 생기는 원리가 뭐라 그랬냐면 전기가 방전이 됐을 때 그쵸. 통증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거꾸로 전기를 충전시켜주면 통증이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충전을 시켜주면은 세포들이 이제 전기를 막 자기가
땡겨서 받아 먹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에너지가 없었어 전기. 그러면 이게 기계를 이렇게 댔을 때 여기가 막 이 잡아 당기는 느낌이 와요. 사각하고 느낌이 오다가 1분 정도 되면 한쪽 부분은 1분 내에 80 내지 90%가 충전이 돼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충전 치료 방식이라는 예. 거. 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전기, 미세 전류를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또 너무 아프거나 번거롭거나 하면 또 통전통은 환자 좀 입장에서 있어요. 힘들 수 있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치료할 때 좀 통증이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림프 슬러지는 끈적끈적한 껌딱지 같은 거라고 제가 계속 갈에 진하게 굳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것을 그냥 일반 200볼트나 100볼트는 안 녹아요. 3000볼트가 되면 얘네들이 쫙 녹아버려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찌릿찌릿 타요. 그걸 통전통이라고 그래요. 전기가 통할 때 생기는 통증인데요. 통전통이 못 참을 정도는 아니고 약간 찌릿찌릿하고 기분 나쁠 정도로 있어요. 그러면 기계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얘네들이 이온화가 돼갖고 쭉 그게 흩어지면서 전기가 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치료가 이제 할 때 통증은 좀 있지만 체해 충격파보다 훨씬 덜 아픕니다. 그렇군요. 네. 자, 치료 기간 횟수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뭐 같아요. 이제 환자분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다를 수 근데 있죠. 빨리 온 거를 빨리 치료한 건 짧고 빨리 끝난다. 그리고 오래된 고질병은 오래 놔둬서 방치가 됐거나 아니면 뭐 좀 효과 없는 치료를 계속 네. 받으신 분들은 오래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고요. 한 번 치료할 때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10분 내지 20분 충전, 그 한 부위면 충분하고요. 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2 내지 5일 간격으로 해서 한 5번이면 대개는 끝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한 번 치료해서 완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이제 해보면서 본인이 통증이 치료받고 난 직후에 뭔가 부드러워졌어요. 좀 편안해졌어요. 통증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좀 잘 모르겠어요. 2회째 오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 확실히 좋아진 거 느끼겠어요. 그래 일주일 간격으로 네네. 충전이 돼요. 그래서 충전이 되고 만성 통증은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70세 넘으신 분들이 반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도 새로 막 나온 거하고 오랫동안 쓴 거하고는 효율 자체가 다르죠. 틀리죠. 예.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인체도 막 애기들 막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들은 배터리가 너무 쌩쌩하고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80년 쓰신 배터리 있죠. 배터리 그거는 아무래도 좀 효율이 떨어지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성 통증은 조금 오래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데 장기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치료하는 분들 중에 척추관 협착증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데 지금 50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일주일 간격. 그런데 하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까치발이 이렇게 되신 분이 있어요. 척추관 발이 이렇게 지금도 오세요. 근데 발이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펴져 있어서 걸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수술도 3번인가 받으셨어요. 허리 보면 그냥 상처 투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50회 했는데 여기서 이 정도 펴지셨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래도 좋아지시니까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게 싶어요. 오래된 통증을 치료하면 아무래도 이제 치료 기간이나 횟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으면 조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통증은 이제 세포를 충전하는 개념이니까 세포 이상이 있을 때 모든 건 다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십견 같은 경우 완전히 인대가 끊어진 경우 아닌다면 상당히 좋아지시고 무릎 통증은 좀 오래 걸리세요. 왜냐하면 네. 자꾸만 하중이 실려요. 체중이 실리니까 족저근막염 잘 낫고요. 그다음에 목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아까 지금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디스크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나 이제 우선은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풀어놓으면 웬만한 건 다 좋아지고 허리 디스크는 깊어서 조금 늦게 나세요. 그리고 장단지 근육통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엘보도 잘 좋아집니다. 요게 이제 전이 떨어져 있는 잘 낫는 병들이고요. 그리고 드물게 이제 제가 워낙 림프 부종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종을 치료하다가 이 고전압 치료 방법을 또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이가 떨어지는 각종 통증 부위인데
부어 있는 것도 잘 좋아지고 그리고 신경마비는 오래 걸리긴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요. 나 마비됐는데 그거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암 환자들 다 그런 건 아니야. 암이 굉장히 지독해서 전신에 퍼졌을 때는 네. 금방 방전이 돼요. 충전을 해도 방전 속도 굉장히 빨라요. 암세포는. 그래서 거의 매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이 조금씩 좋아지시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유방암 젊으신 분들 유방암이 다 번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 매일 치료 받으시는데 통증 그래도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제일 센 거거든요. 네. 통증 줄이는 것 중에서 근데 마약성 진통제를 먹고 붙이고 패치가 있어요. 그거 했는데도 안 나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는 조금씩은 그래도 하고 진통제 양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암을 완치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어쨌든 그 보고 대상포진 초기에 오시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데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오래 간다. 네. 중풍후유증, 위경련도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이게 내부 장기 그러니까 소화불량이라든지 만성 변비가든지 만성 설사가 있다든지 혹은 크론스병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그거 스테로이드 대부분 중독이 돼서 오시는데 네. 그런 분들도 꽤 좋아져요. 그렇군요. 네, 네. 예.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적응증, 적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저희 알아보고 있는데요. 특징 꼽아보라면 몇 가지 특징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째거나 주사 놓는 건 아니고 대기만 하니까 우선 상처가 없고 덜 위험한 거죠. 가끔가다 침 맞았는데 기흉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숨을 못 쉬고 응급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네. 되질 않고 그냥 이렇게 찌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기 충전하듯이 우리 몸도 전기 충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 때 찌릿찌릿한 게 저기 있지만 치료는 통증 감소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전기가 충분히 들어가면 재생이 되고 부종이 빠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체액이 변화가 돼서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암세포 같은 경우는 산성 체질인 경우에 아주 잘 자라는데 네.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면 암세포 싫어하겠죠. 그렇군요. 네. 전기자극 통증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네. 목이나 허리, 팔, 다리 등 현대인들 이제 신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들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 부위의 통증 때문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잘 낫지 않고 힘들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궁금증 생기신 분들도 좋습니다.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1이에요. 71세시고요. 네. 어떤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그 증상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허리가요. 네. 허리가 아니고 음치가 네, 네. 아파요. 네, 그리고 네. 누워있으면 더 많이 아프고 앉아있어도 허리에 조금 그 음치에 좀 무리가 간 것 같죠. 앉아있어도 이렇게 허리를 반드시 막 펴야 되고 조금 오그리면 더 아프고요. 네. 이제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좀 그래서 걸음을 좀 많이 걸으면 되는데 운동하러 가서 그 운동 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까꾸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거 까꾸리. 발 네. 발을 걸고 이렇게 누우면 네.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우두두둑 소리 나시죠? 네. 예, 지금 서 있을 때 제일 안 아프신 거 아니세요? 예, 서 있을 때는 제일 안 아파요. 네, 네. 그리고 누워 있으면 더 아프고. 네네네. 서 있을 때 이제 안 아프시고 그런 게 이제 어머니 허리 디스크 이런 거 다 검사 받아보셨을 거예요. CT나 엑스레이 다 찍어보시고 그죠? 아니요, 별로 병원은 가본 일은 없고요. 병원은 안 가시고. 예, 엑스레이를 내가 정형외과 가서 한번 찍어본 일은 있어요. 하도 네. 아파서 그랬더니 네네네. 3번, 4번, 5번이 좀 좁아졌다고 좁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허리를 몇 번 널브로 다녔었어요, 그 병원에. 그러다가 여기서 확보를 하면서부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제 71세 되신 어머니 같은 연세에는 허리가 그 정도 안 아프신 분들도 좀 드물 정도로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일단은 서 있을 때 안 아프고 그다음에 좀 앉아 있거나 이렇게 잘 누워 있으면 아프고 그런 거는 디스크 네. 증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디스크가 허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들이 이렇게 모여 갖고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앉는 자리 좌골이라고 그러는데 좌골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
그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요. 좌골신경통인 경우에는 그 속의 근육이라든지 거기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인대나 힘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뭉쳐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생활 습관으로 이제 오랫동안 쌓이신 거니까 이게 어저께는 안 아픈데 오늘 갑자기 아픈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이거 아픈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경우는 이제 퇴행성으로 해서 뼈도 좀 변형이 오고 인대도 좀 잡아당기고 굳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굳어 있는 부분에 림프 슬러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녹이는 치료하면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좌골신경통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는 조금 성격은 좀 틀리세요. 그 치료가. 그러나 이제 전기 자극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이제 진통제를 많이 처방을 하고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놓는데 그런 것들은 전기를 다 잡아먹어 버려요. 저는 전기를 넣어드리는 걸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한번 치료 받아보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 한 번에 딱 좋아지는 건 없으세요. 여러 차례 꾸준히 이제 해서 전기가 충전이 되면 재미난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핸드폰이다. 이게 핸드폰인데 한 번 충전해 갖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지나면 또 충전해야 되고 또 하루 지나면 충전해야 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포도 이제 계속 충전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 한 번 충전이 되면 스스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발전을 해버려요. 그럼 완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스스로 발전을 시키도록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 시간이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뭐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한번 치료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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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세. 연결 잘 되셨고요. 연세가 어떠세요? 연세가 어떻게 제가요? 되실까요? 69년생이요. 네, 69년생. 50대시고요. 50이시고. 예, 예. 그 어떤 부위 통증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장단지인데요. 장단지. 오른쪽 장단지. 네. 보면은 뒤쪽으로 장단지 보면은 딱 네. 가운데쯤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콩알만은 좀 더 큰 이렇게 알맹이처럼 탄탄하게 이렇게 만져지는 데가 있어요. 배에 딱 붙었거든요. 네. 예. 근데 요게 평상시에는 아프지를 않아요. 네. 근데 몸이 안 좋거나 일을 하거나 네. 많이 걷거나 하면은 요게 좀 커지더라고요. 아, 그게 커져요. 예, 장단지가. 간단한 게 네. 예, 커지면서 통증이 와요. 커지면서 밤에 잘 통증이 때도, 와요. 네. 예, 밤에 잘 때도 아프고요. 네. 이렇게 꿀꿀꿀꿀 쏜다가 염증이 왔을 때 아픈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오래 서서 일하시나요? 직업적으로? 예. 그래서 원래 식당에서 서빙했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오래 쓰시니까. 예,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네. 아, 그래요? 예. 뭐 허리 다리 장단지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혈관 같은 건 없으세요? 정맥류 같은 거?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럼 예, 정확하게 아픈 자리 그 커지는 자리가 발뒤 뒤쪽에 정중앙에서 이 뒤쪽에서 쭉 올라오는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옆으로 삐껴 있어요? 완전 뒤쪽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있는데 네. 완전히 뒤쪽이에요? 아니면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발뒤꿈치에서 얼마나 올라가 있어요? 아픈 자리가? 그러니까는 장단지 뼈 있는 정 가운데 같아요. 정 가운데 같고. 네. 대충 뭐 정확하게 직접 제가 진찰하고 검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발뒤꿈치에. 그래서 이제 오금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 이제 오랫동안 서 계시거나 서빙을 오래 하시면 오래 서서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서 뒤쪽에 힘줄 있는 데가 부어 있을 경우 그리고 오래 서 있으면 걔네들이 이제 림프 슬러지가 거기 가서 떡지처럼 붙어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커져요. 커지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커지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의 일종이 아닐까. 정확한 건 직접 봐야 되고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전화상으로만으로도 이제 그쪽에 아킬레스 건에 뭉쳐 있고 그리고 알통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알통. 예, 그죠? 눌러보면 알베개 있죠. 요즘은 내가 병원에 가갖고 약 갖다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알이 여기 네. 통알만한 요 작게 마지막에는 안 아플 때는 작아지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안 없어져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계속 있어요. 예, 그거는 어쨌든 통점 유발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자세히 네. 봐야 돼요. 여기 텔레비전에서 말씀드리긴 힘들고 이제 근육통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커지는 자리를 자꾸 조금씩 마사지만 좀 해주시고 그게 안 없어지면은 가까운 또 전문 병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건염, 아킬레스 건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근육통도 같이 겹쳐 있는. 네, 증상을 듣기로는 일단 아킬레스 건염이 의심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사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네. 해 주셨거든요. 초음파 검사로도 충분히 이제 상태를 네, 파악할 수 네, 있다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으니까요. 네, 네.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우리 딸인데요. 네, 네. 30살이요. 네, 30살. 30세시고요. 네. 예, 네. 어떤 통증 때문에 따님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지 증상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바깥 복사뼈라고 하죠. 네네네. 바깥 복사뼈부터 발바닥 사이에 거기가 이제 수직으로 네. 아침에 일어나려면 발바닥을 디뎌야 되잖아요. 아, 네네. 예, 그러면 힘을 살짝 쓰게 되는데 그때 거기가 엄청 아프고요. 네. 그리고 안쪽 복사뼈하고 그 아킬레스건 사이 있죠. 네, 그 뒤꿈치 그 사이도 네. 계단 같은 거 내려가거나 하면 그것도 네. 힘쓰게 올라가거나 하면 네. 심하게 아프고 양쪽 다 너무 심하게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진단은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발목 터널 근전도 증후군. 네. 그걸로 받았는데 지금 치료 방법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안 나와서 애가 너무 네. 힘들어해서요. 네. 네. 지금 어머니 네. 따님은 30살이고 여기에 여기 이제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프실 수 있고 여기 복사뼈거든요. 여기요. 네. 복사뼈인데 요 사이에 신경이 안쪽 바깥쪽으로 다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눌리는 게 신경이 눌리는 게 여기서 눌린 게 아니고 요 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통증 유발점은 요 위에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만 치료하면 안 좋아지죠. 그죠? 그래서 네. 일종의 족저근막염 전 단계 혹은 족저근막염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그쪽에 이제 이 복사뼈 안팎으로 아프신 분들은 전기 자극 치료를 하면 상당히 이제 호전은 되고요. 그러면 치료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 아프면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흔히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네, 지금 이제 일단 전기자극 통증 치료로 한번 치료를 해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아래 이제 고지가 되고 있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심영기 원장과 함께 내 몸의 이상 신호,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기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치료 네. 사례 하나 있으시면 좀 네.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네. 번째 사례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안화사라고도 하죠. 안면신경마비 왼쪽 입술 쳐져 있는 경우인데요. 신경마비가 이제 모든 사람이 저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왼쪽 입술이 찌그러지고 저기 이제 푹 맞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구안화사 정확한 건 안면신경마비죠. 안면신경마비가 이제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 내에 회복이 안 되면은 굉장히 오래 가고 뭐 2, 3년, 4, 5년까지 가는데 치료 후에 이제 입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좀 많이 눈도 잘 안 균형이- 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면신경 마비도 급성기에 오면 상당히 빨리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러나 만성기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긴 해도 조금씩 들어가면서 림프 슬러지가 꽉 차 있게 돼요. 오랫동안 신경 자극이 안 가면 세포들이 퇴화가 되고 위축이 돼 갖고 얘네들을 다시 키워서 길러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신경이 마비가 돼 있으면 이 속에 있는 근육들이 다 퇴화가 돼서 위축이 돼 버린다. 그래서 그걸 계속 운동을 해주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 되신 분도 오세요. 네. 신경마비 오고 쉽지는 않은 거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진다. 이렇게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치료 전과 후 약간 차이를 보이는 영상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 치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종 환자네요. 네, 부종 제가 이제 림프 부종하고 싸운 지가 한 30년이 돼요. 그래서 림프 부종을 치료하려고 림프 슬러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하고서 개발된 게 전기 자극 치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카고 환의회가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그 시연을 한 건데 여기가 지금 림프 부종도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그 기계를 대서 전기 자극을 해줬더니 5분 만에 여기 쭉 빠지고 약간 빨개진 게 있어요. 네. 약간 빨개지고 쏙 들어가 있죠. 2군데를 했는데요. 들어가는 게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림프 슬러지가 녹으면서 이제 푹 꺼져 버리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빨개져 있는 건 미세 순환이 그 자리에서 증가가 돼 버립니다. 네. 이 색깔이 빨갛잖아요. 이게 막 문질러서 빨개진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요 발목에 이제 위쪽을 보면 많이 여기 이렇게 부었네요. 통통하게 부어 있죠. 네. 실제로 림프 부종 환자는 여기만 분 게 아니고 한쪽 다리 전체가 다 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전기 자극 치료했더니 이렇게 색깔이 피부색이 약간 빨개지면서 여기 쏙 들어간 게 그게 보이죠. 근데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 중에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종 감소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 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부종 환자의 사례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대상포진 환자 사례가 또 준비되어 있네요. 대상포진은 이제 물집 잡혔을 때 오시면 상당히 빨리 좋아지시고 거의 네. 합병증 없이 좋아지시거든요. 이제 물집이 징그러서 약간 흐리게 네. 표현을 했는데 보통은 허리에서 이게 가슴 쪽으로 띠처럼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분은 목에서부터 이게 쫙 해서 아파서 굉장히 뭐 진탕제 항바이러스제 안 먹을 수가 없는 정도로 네. 이렇게 이쪽으로 분포가 보통은 이 아래쪽에 많이 생기세요. 근데 이렇게 물집 잡혀 있는 건데 치료 2주일 후에 통증 지수가 10에서 2로 떨어지고 완전히 통증 다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지야 먼저 시간 지나면 다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 상당히 초기에 오셨을 때는 첫 치료 후에 통증이 95%가 감소가 됐어요. 급성기에는 이렇게 빨리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도 이제 전기자극 통증 치료로 이렇게 많이 통증을 감소시킨 사례 저희가 만나봤고요.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네, 이제 그분은 이제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열 검사를 했거든요. 예. 체열 검사를 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이렇게 뻘겋게 나타나요. 이쪽에 막 전체적으로 이제 자극을 받아갖고 체열 검사상 통증이 있는 부분이 뻘겋게 나고 얼굴 이마 쪽을 손을 못 댑니다. 아파갖고. 그리고 막 욱신욱신해서 잠을 못 자고 우리나라에 있는 통증 전문 클리닉을 안 다녀보신 데가 없어요. 네. 병원 10군데 이상 다녔는데 네. 치료 몇 번 하고 나서 조금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붉은기가 많이 네, 붉은기 많이 사라졌네요. 치료 직후에 체열 검사를 했더니 붉은기가 예. 싹 가신 거야. 똑같은 조건에서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이 통증을 치료하는데 전기 자극 치료를 하게 되면 전기가 충전이 된다. 네. 그러니까 세포가 방전이 돼 있을 때 그거를 충전을 시켜주면 통증도 없어지고 세포가 쌩쌩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받고 대상포진의 통증이 많이 감소한 사례를 저희가 2가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은 치료한 사례도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근막 통증 증후군은 이제 체열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빨갛게 돼 있죠. 근막 통증 증후군도 상당히 많아요. 그 근막 통증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뭉치고 그 사이에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근육하고 근육 사이에 그 막이 사이에 림프 슬러지로 꽉 가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매끄럽게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아파하셔. 이분도 멀리서 오신 분인데요. 저희 병원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오신 분인데 10군데 이상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 도저히 못 고치는 거야. 스테로이드 하도 많이 맞아갖고 스테로이드 부작용까지 생겨서 여기 피부가 썩었어요. 어쨌든 스테로이드 맞으시면은 한두 번은 몰라도 길게 맞으시면 안 되는데 잘 걷지도 못하고 서서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왜냐하면 근막이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는 전기 자극을 해서 그 림프 슬러지 꽉 붙어 있는 거를 녹여버리면 얘가 이제 굉장히 윤활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치료 후에 빨간 게 이렇게 금방 감소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을 치료한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다양한 부위의 통증 치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전기 자극 통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혹시 있을까요?
전기 자극 치료는 3000볼트에다 미세 전류를 쓰는 건데요. 3000볼트에 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네. 분들이냐면 인공 심장 박동기, 심장 수술하는데 박동이 제대로 안 돼서 하는 인공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 경우는 우리 그 고전압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기계가 작동 불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임장 심장 박동기를 이 엔지니어, 네. 그걸 봐줄 수 있는 엔지니어하고 같이 대동해서 치료를 네. 받을 수 있고 꼭 그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전기가 이렇게 들어갈 때 찌릿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이 심한 분들은 힘들겠죠. 예. 뭐 통증 치료보다도 난 이 공포가 더 심해요. 그런 분들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어린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도 못할 건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혹시 또 정신적인 또 영향을 줄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또 다들 얘기하는 임산부들은 뭐 해도 좋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임산부나 네. 이렇게 몇 가지 조건에서는 좀 치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원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기 원장과 함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